안녕하세요. 걷다 느끼다 쓰다 무작정 시작하는 책 쓰기, 기술은 어떻게 사업화되는가를 쓴 김욱이라고 합니다. 특히 기술은 어떻게 사업화되는가는 2020 세종도서 교양 부분에 선정이 되어 저에게는 매우 뜻깊은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책을 출간했다고 하면 주변에서 항상 궁금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직접 썼냐? 얼마 주고 출간했냐? 제가 직접 쓴 거 맞고요. 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투고를 통해 기획출판으로 출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책을 썼냐? 작가가 되는 게 꿈이었냐? 책을 출간한 이후로 저를 부르는 호칭이 작가, 작가님으로 바뀌기는 했지만 저는 저를 한 번도 작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가는 소설이나 시, 희곡을 쓰는, 즉 시인이나 소설가, 극작가 등 문학을 하는 사람들을 통칭해서 부르는 호칭처럼 생각이 되거든요. 차라리 작가보다는 저술가가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아무튼 저를 작가라고 불러주시니 감사할 따름이고 아직도 들을 때마다 얼떨떨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책을 쓰게 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돌파구였습니다. 직장 생활 15년 차가 되면서 직장에서의 하루하루가 단조롭고 일상적인 생활의 연속이었죠. 다람쥐 쳇바퀴 같은 생활 속에서 이렇게 하루하루 늙어가는구나, 별 의미도 없이 하는 생각에 무엇인가 현실에서 새로운 걸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생각해낸 것이 자격증 취득이었습니다. 자격증을 따서 노후를 대비하고 나만의 전문화된 분야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었죠. 하지만 며칠 공부해보니 내가 과연 이런 비효율적인 공부를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저는 경영학 개론을 공부하기보다는 경영학 실제 이론에 관심이 더 있었던 거죠.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하기가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즉시 시험 공부를 중지하고 다른 무엇인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낸 것이 내 이름으로 된 책을 한 권 써보자였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글쓰기 책, 책쓰기 책을 10권 정도 빌려서 연구를 거듭했습니다. 어느 정도 글쓰기와 책쓰기에 눈이 떠졌다고 판단했을 때 당시 제 전공 분야인 특허와 기술 사업화에 대한 원고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욕이 넘쳤죠. 그래서 신나게 썼습니다. 집에서도 쓰고 회사에서도 짬짬이 쓰고 글쓰기가 그렇게 신나는 일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직장 생활을 하며 글을 쓴다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일하고 집으로 가면 피곤해서 책을 쓰기가 생각보다 어려웠죠. 그래서 몇 번이나 포기할까 생각도 했습니다. 유명하지도 않고 달필도 아닌 제가 원고를 쓴들 누가 출간이나 해주겠으며 설사 책으로 출간한들 누가 거들떠나 볼까 하는 다소 비관적인 생각이었죠. 하지만 책쓰기 책에서 가르쳐준 대로 과감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왕후 장상의 씨가 따로 있겠냐 하는 다소 무모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원고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몇 번의 퇴고를 거친 후 사전에 모아놓았던 출판사에 투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제가 쓴 원고의 분야가 책이 많지가 않아서인지 한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기쁘게 계약을 했고요. 그 이후에 여러 출판사에서도 같은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책을 쓰게 된 두 번째 이유는 외적인 변화보다도 책을 씀으로써 발생하는 내적인 변화의 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책을 쓰면 작가가 되고 인쇄도 받고 강연도 하고 무슨 유연이니 멘토링이니 토론회니 독서 모임이니 하는 자리에 참여할 많은 기회를 얻게 됩니다. 확실히 책을 쓰기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외적인 변화보다는 내적인 변화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내적인 변화는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자신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한국인은 학창시절부터 읽기, 듣기 위주로 배워서 자신을 표현하는 말하기, 쓰기에 대해 대단히 취약합니다. 침묵은 금이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 밥상머리에서 말하면 복 달아난다. 이런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자신을 표현하는 법을 배울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당한 거죠. 글을 쓰기 시작하면 자신이 가진 생각을 외부로 표출하는 법을 알게 됩니다. 쓰게 되면 자신이 생각하는 법을 표현하게 되면서 표현에 익숙하게 됩니다. 자주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익숙해지면 자연스러워지고, 자연스러워지면 잘하게 되고, 잘하게 되면 좋아하게 되고, 좋아하게 되면 더욱더 잘하게 됩니다. 둘째는 관찰력과 통찰력이 생깁니다. 저는 쓰기를 통해 가져오는 효과 중에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쓰기 시작한 이후 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작가는 태생적으로 관종입니다. 사물이나 현상을 그냥 무심코 바라보는 일이 없고 호기심을 가지고 쳐다봅니다. 바라보는 삼라만상을 내가 쓴 글에 어떻게 적용할지 생각하고 또 고민합니다. 세상 모든 일이 글쓰기의 재료가 되죠. 심지어 쓰려고 재료를 찾기 시작합니다. 이 상태가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생각이나 쓰는 게 아니고 반대로 쓰려고 생각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고 관찰하게 됩니다. 사물을 무덤덤하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 이면까지 생각하게 됩니다. 저게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반복되면 본래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쓰기의 가장 큰 위력입니다. 셋째는 긍정적인 시각이 생깁니다. 쓰기 위해서는 바라보아야 하고 바라보기 위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관심은 긍정적인 시각을 가질 때 비로소 생겨나죠. 사물을 삐딱하게 보고 부정적으로 보면 사고가 거기서 갇혀버립니다. 더 넓고 깊은 생각을 할 수가 없게 되죠. 역지사지도 상대방을 고려할 때 가능한 일이고 감정이입 역시 상대방을 제대로 바라보려고 노력할 때만 생겨납니다. 긍정적 시각은 비단 글을 쓰는 행위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 삶 자체를 풍요롭게 합니다. 저는 쓰기를 통해 긍정적 성격으로 바뀌었으며 이게 쓰기에 충분한 이유가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쓰지 않고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써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적극적이고 진취적이며 열정적인 사람이 주인이 됩니다. 불평, 불만을 가지고 세상을 삐딱하게 바라보면 본인에게도 손해지만 주변 사람들도 가까이 하려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혼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쓰기는 긍정의 에너지를 가지게 합니다. 여러분도 쓰기를 통해 뜨거운 가슴을 가진 멋진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쓰던가 쓰지 않던가는 여러분의 자유지만 쓰기는 여러분의 인생 자체를 바꿔줄 가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